네, 2021년 8월 31일 이정훈입니다. 북핵 문제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문재인의 무능과 궤변, 다음 정권도 이어받을 것인가. 부제는 북한의 핵도전 제압할 차기 지도자는 있는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선 보도를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산팔로스가 IAEA에 이어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영변 주변에서 차가 계속 다니는 게 관찰됐다. 이는 원자로 유지나 보수나 가동을 위한 활동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팔로스는 8월 24일부터 영변 구령관과 연결된 새 수로를 통해 냉각수 방출 정황이 위성으로 잡혔다. 영변을 촬영한 상업 위성이 5메가와트 원자로 재가동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발전용 건물에서 증기가 나오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또 산팔로스는 5메가와트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 원자로를 위한 저수지 건설이 진행됐고 이 작업이 마무리된 것 같다. 하지만 실험용 경수로는 가동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였습니다. 조금 정리가 안 되시죠? 조금 더 정리 한 번에 해드릴게요. IAEA는 8월 27일 발간한 북핵 관련 9월 연례 보고서에서 21년 7월 초부터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IAEA 보고서대로라면 문재인 김정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2019년에는 트럼프 김정은의 미국 정상이 있었는데 그 회담이 있은 후 북한이 다시 원자로를 가동했다라는 게 확인되는 거죠. 그러면서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거리를 완전히 위반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기자들이 북한 핵 기사를 쓸 때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핵거리고 쓰는데 진짜 모르겠다는 겁니다. 한국 기자들의 대부분이 인문사회 계열 출신이라서 공학에 매우 약한데 또 이게 또 국제정치 영역이잖아요. 무기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못 따라갑니다. 사실 저도 다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참 틀린 보도가 많고 틀린 보도 속에서 그 보도가 틀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전체를 부정하면서 사부작 살아가는 좌파 정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일부 틀린 걸 갖고 전부 다 틀렸다고 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정치인들, 좌파 조직들이 제법 있었죠. 제가 아는 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영변에 있는 북한의 원자로는 3개입니다. 간단합니다. IRT-2000. 네, IRT-2000은 소련이 지원해서 1965년에 만든 겁니다. 제가 제 자랑스러운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탈핵 비판이라는 책도 냈지만 이렇게 한국의 핵주권이라는 책도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남북한의 핵개발사, 미국과 러시아, 일본의 핵개발사도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65년부터 이건 가동을 했고요. IRT-2000은 굉장히 작은 겁니다. 여기에서 북한이 여기서 나온 사용의 해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을 습득한 걸로 보여요. 근데 IRT-2000은 65년이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35년, 55년 지났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폐쇄되어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가동 안 합니다. 우리 고리 1호기 가동 안 하듯이. 우리 그 이전에 트리거 마크 2라고 하는 연구용 원자로 있는데 그거 가동 안 하듯이 가동 안 합니다. 그 다음에 5메가와트 원자로가 있습니다. 아까 산팔로스도 이야기했는데 1985년에 완성한 겁니다. 바로 북한이 지금 갖고 있다고 하는 수십 개의 핵무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해서 만든 겁니다. 플루토늄 탄들이죠. 근데 이 5메가와트 원자로도 85년에 지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있다면은 85년, 15년, 한 40년이 넘은 거죠. 현재는 북한이 2008년에 우리 썬킴 씨가 창건한 가운데 냉각탑을 폭파했죠.
그래서 현재는 이것도 가동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되려면 상당히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불능화되어 있다. IRT 2000은 완전히 돌아가지 않는다. 5메가와트로는 불능화되어 있다. 근데 5메가와트가 원자로가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산팔로스가 이야기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지 돌아간다고 확정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가 실험용 경수로입니다. 영어로는 Experimental Light Water Reactor라서 ELWR로 약칭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30메가와트로이기 때문에 30메가와트로라고 씁니다. 2010년경에 북한이 공사를 시작한 걸로 보여요. 그러나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원자로 하나 짓기 시작해서 한 5, 6년 뚝딱 지으면 되죠. 뭐 큰 것도 아닌데. 실험용 원자로. 실험용 경수로 큰 것도 아닌데 북한은 돈이 없는지 굉장히 오래 끕니다. 지금 이 ELWR을 다 지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IRT 2000은 미국 언론도 거론 안 하고 5메가와트로는 다시 가동하는 거 아니냐 의심하는데 거의 가능성이 적고요. 실험용 경수로를 보시면 됩니다. 네. 북한의 IRT 2000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이 이승만 정부 때 미국에서 도입했던 트리가 마크 2 연구용 원자로에 비교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완전히 우리도 지금 폐쇄가 돼가지고 뭐라 그럴까 국민 홍보용으로 전시만 하고 있죠. 250kW급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은 연구용 원자로로 5메가와트 원자로를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사용용 해결료를 갖고 100여기 플러스 좌우의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걸 갖고 있느냐. 우리는 이 5메가와트죠. 우리는 여기에 6배가 넘는 30메가와트짜리 하나로라고 하는 원자로를 연구용 원자로를 갖고 있습니다. 95년에 지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해결료는 19.5% 상당한 고농축이죠. 보통 원자로에 들어가는 해결료 농축도가 3 내지 5%인데 거기에 비하면 매우 높은 19.5% 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온 사용의 해결료를 재처리하면 대한민국도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데 미국과의 협정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경수로를 만들고 싶어서 실험용 경수로 그 전 단계로 실험용 경수로를 2010년부터 공사하다 말다 하고 있는데 이거에 비교할 수 있는 게 한국형 원자로 경수로 KSMB 한국형 표준 원자로 KSMP죠. 코리안 스탠다드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1000메가짜리입니다. 대한민국 거는. 북한의 실험용 경수로는 30메가짜리니까 300배인가요? 30배가 넘죠.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KSMP를 OPR 1000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업그레이드한 APR 1400이 있고요. APR 1400을 또 업그레이드한 APR 1400 플러스를 한국은 우리 독자 모델로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실험용 경수로 이거 만든 다음에 자기네 독자적인 경수를 개발하고 싶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세 종류의 경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UAE에 수출하고 뭐 다 지었는데 이 경수로들을 더 이상 못 짓게 하고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다? 문재인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이 뭘로 그렇게 한다? 탈핵 정책으로 그렇게 한다. 왜 그럴까? 친북 정권이다. 이정훈의 판단입니다. 북한은 과거 북한을 방문했던 해커 박사 있죠. 로스 앨러머스 핵연구소자 진행 사람. 그 양반이 북한에 갔을 때 실험용 경수로를 짓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2010년부터 공사를 한 게 파악이 됐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그때 북한은 이 경수로를 왜 짓냐 그랬더니 우리 전기 필요하다. 원자 안 지어주니까 우리가 짓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도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북한이 실험용 원자로 경수로를 짓는 거는 전기도 생산이 목적이지만 농축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실제로 2009년 4월 달에 북한 외무성은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첫 공정으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 보장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수로는 자기 힘으로 짓고 경수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수로에는 3 내지 5%의 우라늄 농축한 우라늄을 사용하거든요. 그럼 북한도 이제 경수로를 만들겠다니까 이 정도 농축만 하면 되는데 북한은 사실 2002년도에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 정권이 북한을 많이 풀어줬죠.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겠다는 시도를 스스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네바 합의가 깨졌다고 미국이 선언하게 되는데 그 2002년 전후해서 상당히 고농축을 시도하다가 그 기술을 갖고 3 내지 5% 정도 농축하는 저농축을 해서 핵연료를 만들어서 그 핵연료를 태울 수 있는 실험용 경수로를 지금 만들겠다
하다가 멈추다가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북한은 이 고농축 우라늄 공장을 이미 지었습니다. 그거를 해커 박사가 갔을 때 북한이 자랑한 적이 있고, 이 기술은 어디서 도입했냐? 파키스탄에서 도입했습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 계열을 파키스탄에 제공해주고, 그 반대 기포로 칸 박사로부터 파키스탄 핵의 아버지라고 하는 우라늄 농축 기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 지금쯤으로 보면 540kg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IAEA 사무처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센 박사의 분석입니다. 근데 북한은 1994년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하면서 외교적으로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하게 되고, 그때 문재인이 아니지 김영삼 정부는 북한이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바로 하도록 열어주는 큰 외교적 실수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제네바 합의에서는 재처리한 플루토늄을 만들지 않기로만 합의가 됐기 때문에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뭐 하는 건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과 유엔은 대북 제재안에서 농축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걸 다시 시도하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다시 봐야 될 게 2019년에 하노이에 있었던 김정은하고 트럼프 회담에서의 노딜입니다. 그때 외교적으로 큰 쇼가 벌어집니다. 그때 조연을 했던, 아주 중요한 조연을 했던 사람이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고발을 했던 거죠. 이때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증거로 내놓겠다. 그러면 우리한테 제재를 풀어달라. 이걸 문재인 씨가 중재해서 둘이 만나서 회담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내놓은 것이 확실한 거는 이미 그 전에 폐쇄를 했던 소련 지원으로 건설된 IRT 2000 원자로 폐쇄하겠다. 이거 없애겠다. 그 다음에 5메가와트 원자로도 이때 이미 2008년 이후부터 가동 안 했으니까 이것도 북한이 안 하겠다, 없애겠다고 내놓은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분명히 내놓지 않은 거는 이 실험용 경수로는 폐로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가 야, 실험용 경수로를 포함시키고 거기에 넣기 위한 해결료를 만들기 위해서 니네가 강선 지역에다가 공장 하나 지었지, 그것도 포함시켜 라며 하면서 그것들은 영변 바깥에 있으니까 영변 플러스라고 불렸습니다. 영변 플러스까지 포함시켜 못해? 그럼 나 이 회담 안 해 하고 꽝 깨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노이 노델입니다. 이때 김정은 씨하고 문재인 씨가 나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아, 트럼프가 다 속아 넘어가서 합의해 주는구나 하고 왔는데 완전히 박살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한국 언론은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아까 올리 하이노센 IAEA 사무처장 지낸 사람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북한에서 우라늄 농축, 재처리는 이미 사용후 해결료 5메가와트에서 나온 걸 갖고 재처리하니까 그건 쉬워요. 농축은 어렵습니다. 농축 시설이 3군데 있다고 봤습니다. 처음 거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아까 2002년부터 고농축 우라늄 만들겠다는데 그건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영변에 가게 되면은 원심 분리기 시설이 있습니다. 아까 저 처음에 보여주는 화면에 나왔는데 그 숨어있는 시설은 IAEA가 조사해서 찾아야 되는데 북한이 그걸 차단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2018년부터 알려진 강선이라는 곳에 있는 농축시설입니다. 미국은 강선시설을 영변에 있는 제2농축시설 다음 걸로 후속으로 보거든요. 이거 다 없애라 그런 겁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못 받으니까 이거 회담 못해 하고 딱 깨고 나온 거죠. 그럼 제가 문재인 정권이 왜 김정은을 위해서 움직였냐?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증거로 제시했는데 정의용 씨가 바로 그때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외교부 장관이죠. 이 양반이 2018년 3월 6일 날 북한에 특사로 갔다 왔습니다. 그 전에 김여정이 하고 누군가요? 우리 핵위협 천안함 사건 일으켰던 김 누군가 그자가 와갖고 여기 와서 생쇼를 워커힐에서 만나고 뭐 갔었죠. 그 다음에 여정에는 평창 올림픽에 참석해갖고 문재인 씨하고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가는 그런 아주 그냥 쇼를 벌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정의용 씨가 이북에 갔다 옵니다. 3월 6일 돌아와서 그 결과를 방북 결과 언론 발표라고 해서 발표합니다. 이거는 당시 화면하고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전달합니다. 제 사망입니다. 정의용 씨가 발표했던 겁니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하고 정의용 씨는 발표했습니다. 뭐냐? 북한에 대한 군사 위협이 없어지고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면 그때서야 핵을 없애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김정일이 그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그가 이 북한과 합의한 거를 트럼프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백악관으로 쫓아갑니다. 근데 트럼프가 네가 직접 발표해. 그래서 3월 9일 날 정의용 씨가 백악관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영어 원문이 청와대 사이트에 지금도 떠 있습니다. 정의용 씨가 발표한 영어 원문이 이겁니다. I는 정의용 씨죠. I told President Trump that in our mee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요 문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사이트에서 번역을 하는 게 떠 있는데 옮기면 이렇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인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앞에 언론 발표문하고 요 발표문하고 차이점이 뭐냐? 대한민국에 와서 정의용 씨가 얘기할 때는 김정은이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고 체제 보장해주면 비핵화하겠다. 조건부 비핵화했는데 트럼프한테 가서 거기에서 트럼프가 발표할 때는 조건을 빼버리고 김정은이가 바로 비핵화를 하겠다 라고 밝혔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제가 허구라고 당시 신동아의 기사를 썼고 티격태격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하고 다투고 있는 거죠. 거짓말했다. 바로 이렇게 정의용 씨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측에서는 네가 직접 발표해 그랬던 거죠. 그래 놓고 나서는 이걸 근거로 트럼프 측에서는 김정은을 만나주죠. 싱가포르에서 한번 만나주고 하노이까지 갑니다. 싱가포르에서 이제 다 속여 넘었다고 김정은은 판단해서 딱 대타협을 하노이로 하러 갔던 건데 거기서 확 뒤집어 버린 게 하노이 노딜이 되는 거죠. 근데 하노이에서 북한은 뭘 내놓으려 그랬냐? 핵 폐기하는 거. IRT 2000 5메가와트 이미 다 멈춘 것만 내놓고 나머지 숨겨놓은 거는 그대로 둘라 그랬는데 이것만 해도 제재를 풀어달라 그랬는데 트럼프가 그거 말고 더 내놔 플러스 알파 한 거죠. 그러면 왜 김정은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이라고 봤느냐? 바로 문재인 씨가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주선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을 믿고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남북 공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정권을 상당히 수상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안 속아 넘어가고 요거는 존 볼턴의 회고록 더룸 핫 해픈든가 뭐 사건이 일어난 그 방에 보게 되면 쭉 나옵니다. 트럼프는 딱 하노이 노딜에서 그때 이제 갑자기 볼턴도 날라왔죠. 그래서 영변 말고 딴 것도 내놔 이렇게 하면서 책상 땅 치고 일어나면서 너 집에 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망신을 당하고 나서 이제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하노이에서 비자견을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죠. 향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다고 해도 첫 조치로 영변 폐기 이상은 내줄 수 없다. 트럼프가 요구한 건 그런 건 못 받겠다. 이래 합니다. 이러한 발표가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호응하는 얘기를 했죠.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다. 영변 핵시설 전부가 폐기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 그렇게 맞장구를 쳐줬죠. 이미 북한은 강선에 농축시설을 해놓고 미국도 알고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참 문재인 정권이 이상한 정권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면서 티격태격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했던 거.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방송했고 기사도 썼습니다. 이때 문재인 정권이 하노이에서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나니까 둘이 협상이 잘 될 줄로 알고 트럼프한테 노벨상을 주자는 공작을 안기부가 중심이 돼서 국정원이 돼서 추진합니다. 이걸 트럼프가 알아요. 트럼프가 미국 어디서 회견하는데 트럼프 노벨상 막 연호가 나오게 합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공작을 알고 장난을 치죠. 아베 보고 나를 노벨상 후보로 추천해달라 그럽니다. 또 아베가 그걸 해줍니다. 또 트럼프가 그걸 자랑해요. 아베도 인정해요. 대한민국 들으라고 한 거죠. 진짜로 노벨상 받고 싶어 하네? 그러면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김정은하고 합의를 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밀어줍니다. 그런데 하노이 노딜을 빡 만드는 거예요. 한 번에 업어치기 한 거죠. 문재인, 김정은 다 나가 떨어지게 한 거죠. 문 대통령 그때 보게 되면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많죠. 그리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가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뭐 폼 잡고 기차 타고 중국을 관통해서 하노이까지 갔는데, 그리고 돌아가서 건강하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당한 게 너무 억울하니까 문재인한테 덮어씌우면서 문재인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하게 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북한이 지금 실험용 경수로를 다시 가동하려는 준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럼 북한도 이제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 안 믿고 마이웨이 하고 이제 바이든 정권하고 한바탕 붙겠다는 이런 건데, 이렇게 38로스하고 IAEA에서 쭉 발표를 하는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 하는 거 좀 봅시다. 8월 30일 외교부 당국자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과 공조를 통해 실시간으로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 동향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북한 핵미사일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아니 이거 뭐 어쩌라는 겁니까? 학생 보고 너 공부해? 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성적은 빵점이다. 이러면 공부 안 한 건데 책상에 앉아 있었다. 이거 하나만 한 소리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자가 딱 한마디 씁니다. 그러나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는 유엔 안전보장 이상의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인 원자로 재가동에 대한 우려나 유감을 문재인 정권은 표현하지 않았다 하고 딱 기사를 찍어냈습니다. 이거는 IAEA가 깊은 유감을 심각한 문제라고 발표한 것과 배치된다고까지 지적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중에 그러다가 자기가 북한하고 뭐 대화하기 좋은 것만 있으면 그것만 막 발표하고 나머지는 쳐다보고만 있어요. 너 왜 몰랐어? 그러면 알았어 이것만 주장합니다. 천안함 사건 났을 때 보고 안 했다고 막 나다닐 때 보고 받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오히려 그거 갖고 다른 쪽으로 살짝 왜곡해서 자기 유리한 대로 가죠. 그럼 간단하게 북한이 지금 가동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은 지금 수백 개의 플루토늄 탄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해법도 없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아무 해법도 없어요. 아까 그 핵시설만 없애라 그랬지 핵무기에 대해서는 거론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그걸 트럼프가 북한하고 합의하라고 국정원 요금 풀어갖고 트럼프 노벨상 추진 운동을 비밀리에 공작하다가 개망신당하고. 한마디로 문재인 씨는요, 주사파에 둘러싸여서 북핵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친 김정은 노선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용납을 해주고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저는 참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이 다가오는데 다음 대선 주자들은 어떻게 할지가 궁금합니다. 이재명 씨가 상당히 궁금한데 그는 스냅백 방식을 제시했어요. 스냅백 방식은 별거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우리 모자 보게 되면 모자 끈 조절하는 거 있죠. 똑딱이 똑딱. 그게 스냅백입니다. 북한이 핵시설을 많이 없애면은 제재를 좀 풀어주고 아니면 조이고 하는 건데 조인다는 얘기는 없어요. 얘네들은. 근데 이게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까지 가야 되는데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재명 씨는.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대안이 없는 게 이재명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핵을 국내에 다시 배치하자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씨 측은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근거가 없어진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문재인과 차이가 없죠. 홍준표, 유승민, 안상수는 핵 공유를 주장합니다. 이거 과거 서독 등 유럽 국가들이 미국이 핵을 빼내고 그때 소련이죠. 소련은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이 핵 빼내면 우리도 핵무장 하겠다. 우리 핵무장 막으려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핵을 우리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사용권을 달라 해서 핵 공유 협정을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안보를 했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한 겁니다. 이런 핵 공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홍준표, 유승민, 안상수 등이고 박진 씨는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었습니다. 아예 미국 핵을 갖고 들어와라. 윤석열 아직 여기에 대해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공부 중이랍니다. 자, 그럼 미국이 핵무기를 대한민국에 배치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봐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정보가 없으니까 헷갈리는데 제가 북한의 핵 원자로 3개를 딱 정리해드렸죠. 미국의 핵무기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미국의 ICBM은 미 공군이 운영하는 미니티맨 3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고요. 미국에서 본토에서 쏴서 중국이나 북한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 해군이 잠수함에 원자력 잠수함에 싣고 다니는 트라이던트 SLBM 두 가지가 전략 핵이고요. 그 다음에 미 공군 B2나 뭐 B1 이런 데서 폭격 떨어뜨릴 수 있는 전술핵 W85인가 한 거죠. 이름은 자신이 없네요. 핵폭탄 딱 그겁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건 핵무기는 요거 3개밖에 없습니다. 왜 나머지는 없냐? 뭐 토마호크에 실는 그런 거 왜 없냐? 그걸 과거 소련하고 맺은 INF 조약에서 다 없앴기 때문에. 중국은 곧 중간 단계가 엄청 많아요. 그거 갖고 지금 대한민국하고 일본 겨냥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 중간 단계가 많은 거. 핵 경유를 얘기할 때 ICBM이나 SLBM은 해당이 안 됩니다. ICBM과 SLBM을 대한민국에 유럽에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제 미국이 우리 공군기지 몇 군데에다가 이 핵폭탄을 갖다 놨었어요. 갖다 놓기만 하고 우리가 사용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재배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핵 공유를 해서 재배치 플러스 우리도 사용권을 가져야 돼요.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고 미국이 우리를 들어줄 수 있도록. 이런 거 하려면 한미연합사가 있는 게 낫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연합사를 없애기 위해서 전장권 전환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죠. 이게 안보의 큰 문제점인데, 북핵 문제는 핵무기는 아예 얘기도 안 하고 북한이 실험용 경수로 얘기만 나왔는데도 입도 뻥긋 못하는 게 문재인 정권이고 이재명 씨도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수백 개의 핵미사일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실험용 경수로까지 가동시키면은 전기가 생산되겠죠. 적지만. 그리고 거기에 농축 기술까지 따라가서 계속 공장을 가동하겠죠. 그걸 더 확대하게 시키면 고농축 우라늄 폭탄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제 북한이 슬슬 도전을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 끝나가니까. 자, 차기 대한민국 여야 후보 중에서 누가 대한민국 안보를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윤석열 많이 부족합니다. 최재형 씨는 저도 들은 바도 없고. 그리고 북핵을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저는 의지가 있고 저한테 맡기고 저는 아마 뭔가 시도할 겁니다. 아마 이런 시도를 하게 되면 북한하고 일전 불사를 각오하고 한번 붙는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전쟁하자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 핵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네. 이게 지금 오늘 최근에 나온 북한발 기사를 핵을 토대로 북한이 어떻게 핵을 갖고 있고 거기에 숨어있는 핵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유력 정치진들은 아무 아이디어가 없다. 핵 공유 재배치 정도. 근데 그거 배치한다 그래서 북한이 핵이 없어지겠어요? 핵을 없애는 건 또 다른 노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얘기 없다. 이게 대한민국의 큰 문제다. 그리고 그 전에는 문재인 씨가 너무 많이 국민들을 속였다. 그리고 국민들은 당장의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 갔다. 이게 큰 문제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문재인의 무능과 궤변. 굉장히 대통령을 비판해서 미안한데요. 사실 국민을 궤변으로 속여왔습니다. 그걸 하노이 노들에서 트럼프가 뒤집었죠. 다음 정권 또 이어받을래?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도전에 대해서는 이를 제압할 의지가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상당히 강경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